성북시각 정보화교실 센스리더 활용. 학습 목표. 윈도우 10 환경 설정하기. 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강사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센스리더 활용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창 전환 및 센스리더를 최적화하여 사용하기 위한 윈도우 10 환경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음성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저시력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환경 설정하기.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요. 여러 영역에 접근해서요. 바탕화면, 시작 메뉴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거든요. 오늘은 여러 프로그램 창들을 실행시키고요. 이 프로그램 창들을 전환해보고 창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센스리더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윈도우 10 환경 설정 여러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 효과 최적 성능으로 조정하는 방법, 윈도우 10의 알림을 끄는 방법,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방법과 전원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 제거하는 방법과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는 방법,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탕화면과 시작 메뉴를 이용해서요.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고요. 이 실행된 프로그램 창들을 전환도 한번 해보고 전환된 창, 즉 활성화된 창의 이름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탕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시작 M 프로그램 매니저 바탕화면 목록 상자 반디. 자, 그 다음에 센스월드를 실행시켜 볼 건데요. 센스월드 아이콘의 첫 글자는 S죠. 그래서 한영키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한글, 영어, 센스월드 1525. 자, S 한번 눌러서 나오면은 바로 엔터 쳐주시는데 만약에 S로 시작하는 다른 단축키에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요. 만약에 S 눌렀을 때 센스 리더, 센스 독서기 이렇게 다른 아이콘에 나올 때는 계속 S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S로 시작하는 아이콘, 그 다음 S로 시작하는 아이콘 이렇게 탐색이 이루어지니까요. S를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쳐볼게요. 센스월드 홈 메뉴 닫기 버튼. 자, 그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에 이동해서 프로그램 매니저 바탕화면. 자, 이번에는 휴지통을 한번 실행시켜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이에요. 그럼 한영키로 한글을 바꿔주시고 한글, 그 다음에 휴지통에 휴 휴, 입력하신 다음에 기로 확인하시고 실행시키시려면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셔야 해요. 휴지통 2125. 자, 들으시고 나서 엔터. 파일 탐색기. 항목 보기 목록 상자. 자,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작 메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검색 상자 편집창. 그 다음에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C 하고 나서 프로그램명을 바로 읽어주지 않아요. 아래 내려왔다가 상점에서 크롬 앱 미리 보기로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셨다. 위쪽 방향키 눌러서 자, 프로그램명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 셋앱 크롬 주소창 및 검색창 편집창 CTRL. 자, 이번에는 시작 누르고 검색 상자.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웨이를 한번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네. S 한영키 누르신 다음에 네. 네이버 웨일 앱에서 결과 찾기 네이버 웨일. 아래 방향키 내렸다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제목 없음 네이버 웨일 따뜻한 봄날. 자, 메모장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검색 상자 편집창. 그다음에 메모장에 매 쓰신 다음에 엔터.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 텍스트 편집.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내가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둔 게 있다면 시작 M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아이콘의 첫 글자를 입력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 메뉴 이용하실 때는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프로그램의 첫 글자를 써주시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한 것들은 바로 쓰자마자 바로 엔터 치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귀로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첫 글자 입력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그 프로그램 명을 풀네임을 전부 다 전체 이름을 입력하시고서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5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전환시키실 때는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탭을 이용해서 Alt 탭 이용해서 전환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Alt는 계속 길게 누르고 계세요. 누르신 상태에서 탭만 한 번씩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나씩 전환이 되거든요. 자, 이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창전환 하실 때 Alt 탭을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lt 탭, Alt 탭.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그 5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계속 전환이 되다 말다 하거든요. 전체 프로그램은 천천히 전환하면서 귀로 확인하시려면 Alt를 길게 누르시고요. 누르신 상태에서 저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탭. 네이버 웨일 2U. 그 다음에 띄지 마세요. Alt를 또 탭. 세트업 크롬 3U. 그 다음에 탭. 휴지통 4U. 탭. 센스 월드 홈메뉴 5U. 반디캠 6U.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 1U.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창 이름들을 귀로 확인하시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손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Alt를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보시면 네이버 웨일 2U. 네이버 웨일 따뜻한 네이버 웨일 2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전체 6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창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서요. 전환된 프로그램, 즉 활성화된 프로그램의 창 이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T예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를 얹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는 계속 누르고 계시고요. T를 한번 눌러서 네이버 웨일 따뜻한 봄날. 자, 이렇게 네이버 웨일 이렇게 창 이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두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저희가 컴퓨터 이용하시면서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메모를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다가 녹음을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동시에도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실행된 프로그램들의 창을 전환할 때 Alt 탭을 사용하고 그리고 전환된 창의 이름을 확인할 때 컨트롤 시프트 T 창 이름을 이제 읽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이럴 때도 쓰고 혹은 저희가 잠깐 자리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컴퓨터에 지금 떠 있는 창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도 컨트롤 시프트 T 혹은 내가 있는 지금 위치를 알려주기도 해요. 나중에 저희가 인터넷 수업 가면요. 뭐 네이버 통합 검색, 그다음에 검색어까지 이렇게 창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꽤 많거든요. 이 두 가지 기능은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창들 열어둔 걸 한번 다 정리할게요. 창을 정리할 때는 Alt F4, Alt를 누른 상태에서 F4.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 파일 F. 자, 듣고 나서 또 Alt F4. 세트업 크롬 주소창 및 또 듣고 나서 Alt F4. 휴지통 항목 보기 몸. 또 듣고 나서 Alt 작업 F4. 표시줄.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작업 표시줄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없나? 더 닫힐 게 없나? 마지막으로 확인을 조금 더 해보세요. Alt 탭으로 이 창이 작업 표시줄 쪽에 이렇게 최소화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하나씩 읽어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작업 표시줄 바탕화면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래쪽에 최소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 있는 거니까요. Alt 탭으로 나머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탭. 센스 월드 홈 메뉴. 자, 센스 월드가 하나 최소화되어 있었네요. Alt 작업 F4로 표시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센스 리더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활용할 때요. 이 센스 리더를 최적화해서 윈도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를 좀 환경 설정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경 설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요. 내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 컴퓨터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검색 상자 편집창.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띄고 정보. 정보.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는데 귀로 한번 확인하고자 할 땐 아래 웹컴 내렸다가 시스템 정보. 위쪽 방향키 올리셔서 시스템 정보에서 엔터. 확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 트리뷰 확장된 시. 자,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 트리뷰 그리고 저희는 시스템 요약 쪽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거기서 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탭. 목록 상자. 자, 그리고 목록 상자 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 저희 내 컴퓨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사양들을 쭉 간추려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 방향 키로만 누르시면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아래 방향 키 한번 눌렀더니 아스 이름 값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 0141. 자, 아스 이름 해가지고 OS 이름, 운영체제 이름 들려주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이래요. 보통 지금은 윈도우즈 10 거의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운영체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버전 방향으로 기타 아스 시스템 제조업 시스템 종류 값 X60. 자, 시스템 종류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뭐 압축 프로그램, 음악 편집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 다운받아서 활용을 좀 할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 다운받을 때요. 요 시스템 종류별로 그 다운로드 파일을 따로 제공을 해줘요. 32비트 전용 설치 프로그램, 64비트 전용 뭐 설치 프로그램. 그럼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내한테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지금처럼 시스템 정보에 오셔서 시스템 종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시스템 종류 값 X64. 자, 시스템 종류 X64래요. 그러면 64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X86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32비트로 알고 계시면 돼요. 미리 내 컴퓨터 시스템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을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C 프로세서 값 인텔 i9 TMI 74712H. 자, 프로세서 인텔 코어 TMI 7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CPU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컴퓨터의 CPU 사양이 얼마인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메모장에 메모 조금 하시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 조금 하시고 이런 거에는 높은 그 CPU 사양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음악을 작곡을 좀 하고 싶어서 작곡 프로그램을 좀 깔아놓고서 이제 조금 활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악기도 여러 가지 다운을 받고요.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CPU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CPU가 보통은 이제 i3, i5, i7, i9 가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사양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i3 정도면은 간단한 메모장 작업이나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i3으로 작업할 때 조금 이제 버벅이거나 아니면은 렌더링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내 CPU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나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CPU의 사양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선생님 근데 이게 프로세서 값 인텔 i9 TMI 74000. 지금 이게 제가 i7이 잘 안 들려요. 이걸 어떻게 한 글자씩 또박또박 좀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저희가 센스리더 이용해서 글을 읽을 때요. 텍스트를 읽을 때 위아래는 줄 단위로 읽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한 문자씩 읽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화돼서 딱 하나의 객체로 딱 되어져 있는 이런 텍스트들은요. 왼쪽 오른쪽 프로세서 방향키를 아무리 눌러도 한 글자씩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점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컨트롤 시프트 점은 요 지금 선택된 음성 포커싱이 되어 있는 객체의 글씨를 오른쪽 방향으로 한 글자씩 읽어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M은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어줘요. 그럼 저희는 컨트롤 시프트 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읽어볼게요. 로, 세, 서, 스페이스, 값, 콜론, INTEL, 괄호, R, 괄호 닫고, 스페이스, C, O, R, E, 괄호 열고, T, M, 괄호 닫고, 스페이스, I, 7. 자, 이렇게 읽으니까 잘 들리네요. i7이래요. 그러면 내 CPU는 인텔 코어 i7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이 하나 페이 더 체크해 두시면 페이플랫 좋은 워키시 게 윈도우즈 그 램의 크기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아요. 자, 램은 이제 주기억 장치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를 켜서 사용하는 동안 기억되는 것들이 모두 다 이 램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램은 추가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더 용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많이 늦고 작업하는데 조금 버벅임이 심하다 할 때는 이 램의 사용을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시스템 부팅 지역 살펴준 설치 총 설치된 실제 메모리 설치된 실제 메모리 다시 들어볼까요? 설치된 실제 메모리 램과 8 00G 램과 8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내 거 램은 8이구나. 주기억 그 장치 공간은 8기가 정도가 되는구나. 요거를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2 혹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8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어요. 4기가를 추가해서 8기가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여러 작업을 진행할 때도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속도가 향상되는 것도 조금 느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Alt F4로 닫고, 자, 요거는 시스템 정보는 귀로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 시스템 정보를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Alt F4로 닫아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센스 리더 이용해서 내 컴퓨터 운영체제 이제 활용하실 때요. 자, 이 운영체제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시각 효과들이 있어요. 특히나 또 7에서 1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창이 이렇게 뜨면서 스르르르 이렇게 스무스하게 뜬다든지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옛날엔 뚝 떨어졌던 게 조금 더 예쁘게 떨어진다든지 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마우스도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서 약간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음성으로 모든 이 컴퓨터와의 대화를 음성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각적인 효과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센스 리더가 계속 상주하면서 이 컴퓨터에서 어느 부분의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불필요한 이런 기능들,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꺼두시면은 아무래도 센스 리더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조금 더 최적화해서 윈도우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시각 효과들을 모두 다 오프시키는 기능은 어디서 하시냐면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검색 상자 편집창 자, 설정명은요. 전체 이름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고급 시스템까지만 써볼게요. 고급 띄고 시스템 기억 고급 시스템 그리고 아래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 웹컴 볼게요.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 있네요. 엔터 치신 다음에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설정 S 대화 상자 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설정 S 쪽에 저희가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엔터 바로 쳐주시면 돼요. 성능 옵션 대화 상자 자, 그러면 성능 옵션 대화 상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라디오 버튼 쪽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거든요. 4개의 라디오 버튼이 있어요. 라디오 버튼은요. 그 주어진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음성 포커스만 딱 맞춰두시면 돼요. 위아래 방향키로요. 이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 쪽 내가 원하는 그 라디오 버튼에다가 맞춰놓고 탭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선택 내 컴퓨터의 가장 좋은 내 컴퓨터의 가장 좋은 설정으로 자동 선택. 선택 최적 모양으로 조정 P24 라디오 버튼 L. 최적 성능, 최적 모양으로 조정 라디오 버튼. 선택 최적 성능으로 조정 P34 라디오. 최적 성능으로 조정 라디오 버튼. 선택 사용자 지정 C4. 사용자 지정 라디오 버튼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최적 성능 조정으로 선택 최적 성능으로 조정 P34 라디오. 최적 성능으로 조정 라디오 버튼에다가 음성 포커스 맞춰두시고 탭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시게 되면요. 도구 설명 시각 효과 꺼주게 되고요. 마우스 포인터 아래 그림자 끄고 마우스 끄는 동안 창 내용 표시 끄고 메뉴의 시각 효과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요 시각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모두 다 끌 수가 있어요. 최적 성능으로 조정에다가 음성 포커스 맞춰두시고 탭, 프리뷰, 해제 픽 사용 그다음에 오프 탭 확인 버튼. 확인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속성.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서도 탭으로 확인해서 엔터 쳐주셔야 돼요. 확인 버튼. 확인해서 엔터. 작업 표시줄.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센스 리더가 저희가 윈도우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요. 이런 뭐 윈도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모두 다 저희가 오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해서 센스 리더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윈도우 사용하다 보면요. 알림 메시지를 우선 꺼두지 않게 되면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뭐 업데이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어플에서 오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윈도우 자체의 여러 가지 제한들도 계속 이제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 알림 메시지를 이제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얘를 켜두시게 되면요. 이제 켜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알림이 들어오면 음성 포커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게 계속 그 내용을 읽어줘요. 그래서 알림 메시지를 꺼두는 걸 권고를 하지만 이건 선택사항으로 드릴게요. 자, 우선 끄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검색 상자 편집창. 그 다음에 요 설정명의 전체 이름은요. 알림 및 작업 설정이에요. 저희는 알림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알림. 그리고 아래 내려갔다 아래 방향키 다시 위에 방향키 눌러볼게요. 알림 및 작업 설정 시스템. 자, 알림 및 작업 설정에서 엔터 쳐주시고요. 설정. 바로 가게 편집.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창 들어왔고요.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해제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 버튼. 자, 해제 앱 및 다른 사람의 알림 받기가 원래는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바로 선택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선택이면은 켜져 있는 거예요. 선택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에서 스페이스. 그래서 꺼주시게 되면은 뭐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 뭐 알림 수신 표시, 뭐 소리 지르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모두 다 꺼주실 수 있어요. 알림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탭으로 내려오시면 집중 지옥 해제 새로운 기능. 자, 선택 새로운 기능 제한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업데이트 후와 로그인 시 때때로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선택 윈도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장치 설정을 마치는 방법 제한 그것도 스페이스로 해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윈도우즈에 대한 팁 표시도 스페이스로 해제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저희 윈도우에서 혹은 뭐 앱이나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는 것들을 받고 싶지 않으면 왜냐면 저희가 작업할 때 그 알림 쪽으로 음성 포커스가 자동으로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계속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꺼두고 싶으면 시작 누르고 알림 쓰신 다음에요. 아래 방향키 눌렀다 위쪽 방향키로 확인은 한번 하셔야 돼요. 알림 및 작업이 맞는지 확인하고 엔터 쳐서 탭 한번 눌러서 선택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를 스페이스로 끄고 탭으로 내려와서 선택 새로운 기능과 제한 내용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쭉 있는 그 부분은 스페이스로 또 체크를 해제하고요. 또 선택 윈도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장치 설정을 마치는 방법 그 부분도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윈도우즈에 대한 팁 표시도 선택을 스페이스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정도요. 확인 버튼, 저장 버튼 없고요. Alt F4로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자,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 이제 처음에 이제 윈도우 10 깔고 쓰시다 보면요. 내 컴퓨터에 작은 이제 변경사항, 예를 들면은 이메일에서 다운로드 하나 뭘 받았어요. 첨부 파일을 받았어요.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내 컴퓨터 장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창이 하나 뜨거든요. 디바이스 변경 허용 해서 거기서 저희가 확인 혹은 계속해서 엔터를 쳐서 항상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괜찮은데 조금씩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작업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요거를 조금 없애고 싶다. 이렇게 디바이스 변경에 대한 확인받는 부분을 내가 없애고 싶다. 이 기능을 좀 오프 시켜놓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우선은 이 설정명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계정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사용자 띄고 계정. 계정은 계정은 기억의 여이에요.
계정하고서 아래 내렸다가 웹컴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제어판. 자, 미리 확인해 보기로 볼게요. 전환하려면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여기서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자, 엔터 쳐주시고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알림 수준 13 슬라이드. 알림 수준 13 슬라이더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아래 방향키를 2번 눌러서 알림 수준 23 알림 수준 33 슬라이더. 알림 수준 33 슬라이더로 맞춰주시고 탭으로 확인해서 엔터를 확인 쳐주시면 버튼.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컴퓨터는 한번 껐다 켜주셔야 돼요.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디 뭐 외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첨부 파일을 받을 때 아니면 컴퓨터 상에 어떤 변경이 생겼을 때 뜨는 디바이스 변경 허용 창을 저희가 만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저희 이제 노트북 쓰시거나 아니면은 데스크탑 쓰실 때요. 저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그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으면은 일정 시간 안 쓰면은 바로 화면이 잠겨서 그거 불편하면 저희가 그 잠기는 기능을 시간을 길게 하든지 안 함으로 설정하잖아요. 똑같이 컴퓨터도요. 저희가 일정 시간을 안 쓰면 컴퓨터가 이렇게 잠들기에 빠지거든요. 요거를 설정을 내가 해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우선 이 설정명 전체 이름은 전원 및 절전 설정이에요. 저희는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요. 검색 상자 편집창. 전원까지만 써볼게요. 그리고 아래 방향키 눌렀다가 설정에서 전원 및 절전 설정 시스템. 자, 전원 및 절전 설정 나오면 엔터 치시고요. 눌렀다가 안 나오면 아래 방향키로 조금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바로 뜨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풀네임을 다 써주시든지 전원 띄고 및 띄고 절전 설정까지 쓰신 다음에 엔터. 설정. 배터리 사용 시간. 자, 이래서 보시면은 뭐 화면에 대한 설정, 절전 설정, 그 다음에 절전 모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은 조금 달라요. 그냥 데스크탑은 화면에 대한 설정과 절전 모드에 대한 설정에 대한 시간 설정 2개 나오는데요. 콤보 상자가 노트북은 콤보 상자가 총 4개 나와요. 배터리에 관한 거, 전원 꽂았을 때, 그리고 또 배터리에 대한 절전 모드, 그다음에 그 전원을 꽂았을 때 절전 모드, 이렇게 4가지로 나오니까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4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두 다 저희가 안 하도록 할게요. 안 함으로. 즉 일정 시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화면이 잠들거나 혹은 절전 모드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현상이 없어지도록.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저희가 센스 리더 반응이 바로 안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키보드를 눌러서 이제 자극을 줘야 돼요. 컴퓨터에 마우스를 흔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싶으면은 모든 시간을 모두 다 안 함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노트북으로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해요. 근데 한 번 충전해가지고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1시간 정도 안 쓸 때는 절전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1시간을 맞춰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택으로 하시면 돼요. 내 상황에 맞게끔. 저는 우선은 화면에 대한 절전과 뭐 절전 모드에 대한 거 모두 다 안 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 나온 시간이 경과하면 끄기 안함 콤보. 요것도 자, 콤보 상자에서요. 안함. 엔터를 치고요. 자, 안함 아래 방향키 누르면 뭐 3분, 5분, 뭐 10분 이렇게 시간별로 있고 원하는 시간에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근데 안 할 거면 엔드 버튼 누르시면은 안함. 안함 나와요. 엔터 치시면 배터리 돼요. 사용 시 나온 시간이 경과하면 끄기. 요거는 화면에 대한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절전 모드로 빠지는 거. 그다음에 전원 사용 시 나온 시간이 경과하면 끄기.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에 경과하면 끄기. 얘도 엔터 치고 안함으로 해놓을게요. 자, 엔터 치고 그다음에 엔드키 누르면 안함으로 바로 가요. 거기서 엔터 다시 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배터리 사용 시 나온 시간이 경과하면 PC를 절전 상태로 전원 안. 자, PC를 절전 상태로 얘도 엔터 치고 선택 안함 엔터. 배터리 사용 시 전원 사용 시 나온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에 경과하면 PC를 절전 상태로 마찬가지 전원을 꽂았을 때에 대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엔터 치고 엔드 버튼 눌러서 안함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 및 절전도요. 확인이나 저장 버튼 없거든요. 설정하시고 Alt F4로 작업 표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설치해서 쓰시다 보면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이제 좀 지우실 수도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나 받았어요. 근데 원치 않은 프로그램이 깔려버리는 바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요거의 이제 설정명은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예요. 프로그램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검색 상자 편집창 프로그램. 그다음에 추가까지 한번 써볼게요. 프로그램 띄고 추가 아래 내려갔다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 시스템. 자, 귀로 확인하시고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엔터. 설정. 33개의 앱을 찾았습니다. 71개의 앱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탭으로 내려오시면 앱 별칭 링크 검색 상자 이몽 정렬 기준 이름 버튼. 자, 처음에 이제 정렬 기준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A부터 Z, 그 다음에 기억부터 희읍까지 쭉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워야 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때는 이름으로 가시면 돼요. 이름으로 가서 예를 들면은 선택 안 된 프로그램 및 목록 상자 선택 탭으로 하나 내려오시면 목록 상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택 안 된 크롬 좌에서로 선택 안 된 반디집 좌에 예를 들어서 뭐 반디집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엔터 친 다음에요. 제거 버튼. 엔터 치고 탭으로 제거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뭐 진짜 제거하시겠으니까 확인하시고 쭉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Shift 탭 2번을 이용해서 정렬 기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 정도 프로그램을 뭘 깔았는데 그 이후로 내 컴퓨터 환경이 이제 들어봤을 때 센스 리더로 들어봤을 때 좀 환경이 변경된 것 같아요. 아니면 창이 하나가 뭐 자꾸 떠요. 불필요한 창이 인터넷에서 빵빵 뜬다든지 아니면 계속 광고 메시지가 들려요. 자, 그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진 건 알고 있어요. 그때는요. 정렬 기준에서요. 메뉴 활성 이름 선택 엔터를 치시고 아래 방향키로요. 설치 날짜에서 엔터를 치세요. 설정. 자, 그 다음에 탭으로 내려올게요. 선택 안 된 날씨 마이크로 프로그램 및 목록 상자. 필터 기준 모두 선택 안 된 날씨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자, 선택 안 된 저희가 정렬 기준에서 탭 2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맨 위에 게 지금 날씨인데 각자 PC마다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선택 안 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좌에서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선택 안 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좌에서 우로 2021 좌에서 우로 08 좌에서 우로 30. 자, 8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 뭔가 이상한 그 프로그램 깔린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깐 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우시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없는 프로그램들 지우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용하시다가요. 특정 프로그램이 이제 뭐 오류가 생기던 어쨌든 반응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Alt 탭으로 창은 잡히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Alt F4로 닫아도 닫히지도 않고 그럴 때는 작업 관리자 이용해서 강제 종료시켜 주셔야 하거든요. 방법은요.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검색.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작업 띄고 관리자예요. KRKW 한지 차차 그다음에 작업 띄고 관리자. 그다음에 아래 내려갔다 확인해 볼게요. 작업 관리자에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작업 관리자 항목 목록 상자. 자, 그다음에 목록 상자 쪽에 포커싱 되어 있네요. 아래 방향키로 내려와서요. 프로세스 윈도우즈 탑 프로세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당장 바로 닫히진 않아도요. 우선은 강제 종료 명령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조금 시간 경과하면은 그 다음에 닫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생긴 프로그램을 뭐 작업관리자 이용해서 강제 종료도 시켜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뭐 키보드 103키 이용해서 내가 키보드를 좀 USB 103키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때 그러면은 설정 키보드 레이아웃을 좀 바꿔주셔야 하거든요. 아니면은 103키를 이용하다가 노트북 103키를 이용하시다가 이번에는 이 103키 안 가져가고 노트북만 가져갈 거예요. 그때는 원래 사용하던 101키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은 크게 이 기능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즘 또 노트북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자, 언어 설정 쪽으로 접근해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잡을게요. 언어라고 써주세요. 언어. 언어 설정. 자, 언어 쓰시고 아래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서 언어 설정에서 엔터. 설정. 그다음에요. 윈도우 표시. 탭으로 언어 추가 버튼. 선택 안 됨. 한국어. 언어 추가해서 탭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뭐 한국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엔터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탭 옵션 버튼. 누르시면 옵션 있어요. 옵션에서 언어 엔터. 옵션 한국어. 홈 버튼. 거기서 탭으로 설정 내려오시면 링크. 설정 링크. 탭 하드웨어. 탭을 한 3번 정도 내려오시면요.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이라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정 들어볼게요.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버튼.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버튼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요.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등화상자.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한글 키보드 하드웨어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한글 키보드 103. 자, 여기서 엔터 바로 쳐주시면 한글 키보드 돼요. 103, 106기. 자, 바로 엔터 치시고 아래 방향 키로요. 선택 안 됨. 한글 키보드 101키 종료 1. 101키로 하실 건지 한글 키보드 103, 106기. 103키로 하실 건지를 선택해 주신 한글 다음에 키보드 103, 106기. 자, 확인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변경 적용되려면 컴퓨터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행시키고요. 프로그램 창 전환하는 방법과 전환된 창의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 정보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센스리더를 최적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윈도우즈의 여러 가지 환경 설정,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강제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요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 한번 쫙 해드리고 수업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점. 자, 우선은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방법은 바탕화면에서 실행시키실 때는요. 시작 M, 그리고 영어일 때는 한영키 영어 맞추신 다음에 센스월드 하고 싶다 S 해서 엔터 치셔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한글일 때는요. 시작 M 한글로 맞춰두신 다음에 휴지통이다 Q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로 휴지통 확인하시고 엔터. 시작 메뉴 이용하실 때는 시작 버튼 한번 눌러다 띄신 다음에 만약에 크롬이다 그러면 C 하고 엔터 실행해 주시면 되고, 메모장 실행하고 싶다 그럼 시작 버튼 한번 눌러다 띄신 다음에 한영키 한글 맞춰주신 다음에 매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실행된 창의 전환은 Alt는 계속 누르고 계세요. 누르신 상태에서 탭만 한 번씩 탭 들어보고요. 창 이름 또 탭 들어보고요. 창 이름 원하는 창이 나왔을 때 Alt 키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Alt 탭을 이용해서 창 전환 가능하고요. 절대로 짧게 하지 마세요. Alt 탭 이렇게 하지 마시고 Alt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탭 이렇게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환된 창의 이름을 확인하실 때는 Ctrl Shift T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Ctrl Shift T. 자, 이렇게 해서 전환과 창 이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눌렀다 띄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띄고 정보 엔터 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탭을 한번 누르면은 목록 상자 쪽으로 가거든요. 아래 방향 키로요. 운영체제와 그 다음에 내 시스템 종류 32비트인지 32는 X86이라고 얘기하고 64비트는 X64라고 얘기했죠. 64 요것도 확인하시고 CPU 사양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램의 기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 대한 알림을 끄는 이런 설정은요. 우선 시작 버튼 눌러다 띄신 다음에 알림까지만 써주세요. 그리고 요 설정명 전체 이름은 알림 및 작업 설정이에요. 뒤로 확인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요. 자, 탭 한번 눌러서 M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알림 끄기 선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페이스로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꺼주시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체크사항도 제한 보는 거 끄는 거 모두 다 스페이스 이용해서 체크를 전부 다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F4 닫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도 저희가 33으로 수준을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띄고 계정까지 쓰신 다음에요. 아래 눌렀다가 딱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읽어주면 맞는 거예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엔터 치신 다음에 탭 한번 눌러서 이 슬라이더 수준은 아래 방향 키 2번 눌러서 33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탭 한번 눌러서 확인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대한 전원 및 절전 설정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전원 쓰신 다음에요. 요거의 전체 이름은 전원 및 절전 설정이에요. 거기서 엔터 치신 다음에요. 자, 뭐 화면에 대한 설정 모두 다 화면도 잠들지 않고 요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절전 모드로도 모두 다 설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요. 엔터 치시고 엔드 버튼 눌러서요. 모두 안함에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설정상 요 콤보 상자마다 모두 다 안함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다운받아서 쓰시다가 필요 없는 거 지우고자 할 때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깔렸어요. 최근에. 그것들을 날짜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지우는 방법은요. 자, 우선은 시작 버튼 눌러다 띈 다음에 프로그램 띄고 추가까지 쓰시고 엔터. 프로그램 추가 제거예요. 이 전체 이름은. 들어가신 다음에 탭을 한번 누르면 정렬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엔터 눌러서 아래 방향키로 이름도 있고 수정한 날짜도 있는데 이름으로 해주시면요. 이 프로그램들이 뭐 A, B, C, D 순서대로 그 다음에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을 땐 이름으로 해두시고 이제 탭으로 내려와서 그 프로그램 목록에서 아래 방향키로 원하는 지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엔터를 치고 탭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제거 엔터 치고 나서는요. 프로그램마다 단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런지 사유를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 나오는 그 다음 단계를 잘 들어보신 다음에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 날짜로 가시는 거예요. 그 아까 정렬 기준에서 엔터 치고 다시 설치 날짜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탭 내려와서요. 그 프로그램 있는 목록 상자에서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뭐 엊그제부터 좀 이상한 것 같다. 엊그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 깔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럼 그 날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깐 거 외에 잘 모르겠는 프로그램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지우고자 하는 프로그램 지우실 때는 제거하실 때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사용하시다가 특정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시작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작업 띄고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딜리트 위아래 방향키로 포커스 맞춰두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트북 쓰시는 분들 보통 노트북 키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센스리더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이 103키가 아니니까 키보드 배열이 조금 달라서 이 수업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103키 제가 구입해서 연결해서 쓰고자 하거든요. 근데 왜 한영키가 안 먹힐까요? 이 레이아웃을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시작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언어. 자, 요거 설정명의 전체 이름은 언어 설정이에요. 언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엔터. 그 다음에 거기서 탭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한국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엔터 치고 거기서 옵션에서 엔터를 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변경 버튼에서 엔터를 치고 103키를 맞춰두신 다음에 엔터를 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탭으로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컴퓨터 한번 껐다가 켜주시고 나면은 이 새로운 키보드에 맞춰서 이 노트북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내 PC 탐색기 쪽 한번 환경 설정하고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